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크론슬 리더스 학원 중학교 1학년 사회 체크 진도 진행 및 우리 중학교 1학년 사회 입양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가 이제 2013년이 돼서 우리가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제 구로중학교 또는 뭐 다른 중학교 가든지 가네요. 우리 중학교에 대한 우리 1학년 드디어 사회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준민아, 네. 마음이 어때? 아니요. 더 어려질 것 같은데. 네, 진짜 너 중학생이고 이제 앞으로 정말 사회 내용이 초등학교 6학년이랑 너무너무 다릅니다. 솔직히 요즘에 한번 저번 수업 들어봤나 요즘 어때 보니까 어려워요. 느낌이 딱 보니까 와닿지? 창세기에 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오늘요 원래 최진 학생이 같이 소강해야 되는데 네, 부득이한 관계는 이제 오늘 최진이 안 왔네요. 그래서 진이는 오늘 이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수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특히 진이와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네, 여기 강의실 없다고 그냥 나무 진영성이 없으니까 대충 해야지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여기 지금 오프라인으로 수강하는 사람이 있지만 학생의 대답이 곧 자기의 대답이라 생각을 하시고 같이 따라하시고 선생님과 함께 집중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자, 앞으로 쌤이 항상 이제 쌤 강조하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빨간 펜이랑 파란 펜. 네, 빨간 펜이랑 파란 펜 꼭 필요하고요. 함께 우리 이번에 2013년 1학기 진도 진행 우리 문제집은요, 이거예요. 우리, 이건 1학년 이거 우리 1학기 연간 교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 문제집이 적혀 있을 텐데, 이 문제집 여러분들 1학기, 2학기 둘 다 동시에 적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집은 1년 동안 쓰는 겁니다. 한 학기가 아니라 1년 연간 교재라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절대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끝났다고 해서 여름방학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 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또 한편에 아마 요즘에 학교의 그 집중 휴재 때문에 아마 이 문제집이 아마 1학기 동안 쓸 수도 있어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면은, 재작년에는 그랬나? 재작년도 그랬구나. 보통 요즘에 이 학원 근처에 구루중학교 같은 경우는 1학기만 사회를 배웁니다. 그래서 준민이가 이 교재를 1년 동안 다 배울 거예요. 1년이 아니라 1학기가 한 학기 동안에 6월이면 다 끝납니다. 이 문제집이. 근데 내용이 새 선생님 이번에 보니까 이게 2009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잠깐만 준민 앞에 좀 봐주세요. 우리 앞으로 사회 교재는요. 우리가 원래 이게 올해는 2013년이지. 네. 근데 이런 거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이 새롭게 교육과정이라 그래서 어떻게 이 교과서를 가르칠 것이고 어떻게 이 사회를 가르치고 차후에 중2, 중3 때 뭘 배울 것인가에 대한 여러 연간 이렇게 쭉 강의 계획들이 있는데 그 수업 계획 과정이 이번에 이제 우리가 2009년도 교육과정이 바뀌었다고 해요.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작년에 비해서 이제 줍니다. 이번에 중1 사회에 중3 내용이 들어갑니다. 뭔 소린가 하니 준민아 너 우리 문제집 잠깐 보세요. 우리 한 급 문제집이 10쪽 잠깐 보세요. 10쪽 10쪽이 아니라 우리 8쪽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문제집에는 아마 쪽수가 안 적혀있을 텐데 8쪽 거의 차례 맞습니다. 자 우리 차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요. 여기 설명할 거예요. 여기 8쪽이요. 자 1, 2, 3, 4 찾았어? 이거 어떻게 있는지 알죠? 1, 2, 3, 4, 5, 6, 7 단원은 이게 원래 중1 사회 단원이 맞아요. 네. 자, 그럼 사실 8단원도 마찬가지고 9단원도 마찬가지인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자, 11단원, 12단원, 13단원, 14단원 봐봐. 줍니다, 11단원. 여기,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 경제생활 이해, 시장경제 이해. 이게 중3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는 중3, 차민경내 학년, 박하영내 학년이 이 수업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최민이 이 수업을 듣고 당연히 시험 보면 되겠죠. 그래서 줍니다. 굉장히 사이가 더 어려워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있잖아. 여러분 아마 1학기 개별고사 때는 중3 시험은 같은 시험 범위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같은 시험지. 미치겠지? 네. 중3 내용 한 건에 배울 거예요. 준민이가. 한 학기도 아니고 한 달 안에.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쌤 수업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또 한편,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사실 수업은요, 선생님이 뭐, 진도 나간다 했지만, 원래는 우리가 이제 다시 강조해 드리겠지만, 우리 1단, 2단은 특히 여러분들 공부하는 우리 지리 내용, 특히 세계지리 내용은 여러분들이 우리 세계지도에 대한 굉장히 친숙하게 많이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세계 지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건지 일단 여러분들이 예비학습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조금 1, 2단원을 처음 중학교 사회 내용인데도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 6학년 때 배운 만큼의 제대로 된 충실하게 탄탄하게 실력이 있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자, 준민아, 전화 뭐 했었죠? 복습합시다, 복습. 자, 어떻게 할까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적도예요. 선생님 오늘 적도 제대로 표시놨어요. 보입니까, 준민아? 네. 네, 이게 적도예요. 자, 빨간 펜을 쓴 겁니다, 적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여기가 어디 무슨 대륙? 준민아, 이거 보고 대답하세요. 교재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 여러분들 이거 보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 무슨 대륙? 아프리카 대륙. 자, 이 대륙은요. 유라시아 중에서 아시아 대륙이지? 이 대륙은? 유럽. 여기는요. 북아메리카. 여기는요. 남아메리카. 자, 이거 함께 우리 전 세계에 바다가 또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삼대양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가장 큰 바다. 태평양. 그래, 태평양. 나중에 선생님 사실 또 설명하게 되면 또 해드릴게요. 원래 태평양에 이름 붙여지게 된 것도, 원래 옛날에 스페인의 항해사였던 그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여기 가시다가 한 번도 폭풍이 안 불었대. 그래서 굉장히 태평한 바다, 굉장히 조용한 바다를 이름으로 붙여진 거예요. 사실 원래 아니지만. 자, 여기 바다는 인도양. 인도가 바로 위에 있어요. 산호평이 나라. 그리고 여기 양 사이드에 있는 바다는 무슨 바다? 대서양입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야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또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할 수 있는 바다예요. 알죠? 이렇게 잘리겠다. 대서양이에요. 맨 끝에 이거 지금 둥그니까요. 자, 이거와 더불어. 자, 우리 하나씩 해봅시다. 이제 우리 아프리카 먼저 쪼개볼게요. 자, 아프리카에 기역자처럼 휘어진 데가 있네. 무슨 말? 기니아말. 그래, 기니만 같은 말입니다. 자, 니은자처럼 휘어진 데. 나라 이름?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다이아몬드 산지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자, 기니아말. 굉장히 열대지방이고, 여러분들. 이 지방에는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더운 열대우림 지방이기도 하면서도요, 여기는 또 지금, 우리 유명한 가나 초콜릿 있죠? 그 플랜테이션 재배하는 그 지역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의 나라 무슨 나라? 인도. 그 아래에 있는 조그만 섬. 아리랑 스리랑 무슨 나라? 스리랑카. 이름 못 외웠구나, 준민아. 네. 자, 여기 섬 이름이 뭐라고 하죠? 섬 이름? 여기 유명한 홍차가 있어요. 커피는, 사실 차는 차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잎을 발효시켜가지고 붉은 잎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영국 사람 특유의 막 섞어 먹고 그러는데. 무슨 룬? 실론섬. 안 외웠죠, 아주 준민아? 네. 아유, 큰일 났네. 아니, 정말, 뭐 한 거야, 그동안, 연휴 동안에. 왜 공부해야지.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 자, 길다란. 이 시야가 안 한데, 만데. 무슨 레이시야? 말레이시아. 자, 그 다음에 인도 4개 있는, 말레이시아 밑에 있는 섬이 4개. 인도가 4개 있대. 무슨 나라? 인도네시아. 인도가 4개예요, 4개. 인도네시아. 자, 그 다음에, 자, 말레이만 오른쪽에는, 자, 그 오른쪽에 또 유명한, 우리나라 옆에 있는 큰 나라가 있지. 무슨 나라? 중국이 있고요. 오른쪽에 한반도가 있죠. 무슨 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섬나라는요, 일본이죠. 자, 문제는, 자,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이 반도, 우리 무슨 반도라고 부르지?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반도. 중국 영어로 뭐라 그래? 차이나. 그래서 우리 무슨 반도?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지요. 준민아, 그래 안 그래? 그래. 다 기억나야 돼, 이거. 인도 차이나 반도 안에 우리가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짜르륵 붙는 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세 나라가 있었지. 네. 그래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사실 그 왼쪽의 나라들은 우리가 뭐 미얀마, 뭐 태국 이런 나라가 있어요. 네. 자, 그다음 우리 인도네시아 밑에 있는 우리 W가 적혀 있는 우리 숨어있는 나라가 있죠. 뭐라 불러? 오스트레일리아. 그래, 오스트레일리아. 자, 우리 두 글자로 소위 말해서 부르는 나라 이름, 송칭이 있었지.
호주라고도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쪽 우리가 부르는 우리 큰 지역 이름이 있습니다. 오세아니아라 불러요.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오세아니아라는 말은 오스트레일리아, 오른쪽에는 우리 그 거꾸로는 느낌표 나라, 무슨 나라가 있지? 뉴질랜드가 있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해서, 태평양, 조그만 섬이 진짜 많거든. 섬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뭐,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이런, 멜라네시아, 이런 굉장히 지방도 부르는 이름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피지, 뭐, 사모아, 파푸아 뉴기니, 통가, 이런 다양한 섬들을 합쳐서 우리가 뭉뚱그려서 우리가 그냥 오세아니아라고 불러요. 알겠죠? 물론 대부분 바다는 무슨 바다에 다 있다? 태평양. 다 거기에 있겠죠? 사실 좀 설명 안 했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 무슨 와이? 하와이가 있어요. 하와이 처음 들어보나? 아니요. 처음 들어보지 않지요?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우리 이제 북아메리카가 있습니다. 밑에 남아메리카가 있고요. 자, 이 아메리카 사람들은 특히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또 구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문화를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 문화. 특히, 북아메리카 옛날에 무슨 종족이 이주해서 만들어진 나라라고?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 앵글로 색순족이라 불러요. 종족 이름은 알겠죠? 자, 남아메리카는 반대로 어떤 팀족이 라틴 계열 민족이 옛날에 이렇게 이주했다고요.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이름이라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같은 말 다시 정리하자면 앵글로 아메리카는 주요 쓰는 언어 영어를 쓰고요. 잉글리시.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는 무슨 말을 쓴다고? 스페인. 그래, 스페인어를 씁니다. 스페니쉬. 자, 그리고 북아메리카는 특히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물론 북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앵글로 아메리카를 부르자면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무슨 나라밖에 없지? 미국하고. 그래, 우리 순서대로 먼저 캐나다하고 미국이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따 사실 줍니다. 나중에 또 설명해드리겠지만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딱 두 나라밖에 없어. 근데 북아메리카라고 하면 사실 되게 여러 나라가 좀 더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밑에 우리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코가 있는 나라 무슨 코? 멕시코. 이거 올려줍시다. 자, 그 다음에 한 대 길게 쭉 뻗어있는 주먹이 뻗어있는 나라 한 대 칠레. 알고 있는데 칠레.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에 있는 우리 아마존에 있는 혹시 나라가 있습니다. 유명한 우리 전 세계에 가장 큰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이 숲이 있는 나라 무슨 브라질이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에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뭐 아르헨티나, 페루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그래요. 자, 다시 우리 이제 왼쪽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우리 유럽 볼게요. 유럽. 자, 유럽 굉장히 우리가 볼 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에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자, 선생님이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나라들이에요. 다시 확대할게요. 우리 역시 오늘도 예비학습 진도 분야가 다 끝나는군요. 준비나 그치? 네. 근데 그만큼 지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슨 다른 나라 시차도 구하고 막 그래요. 알았죠? 네. 괜히 이렇게 이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아까 오신 것 같은데. 그치? 수학생 오셨어? 몰라요. 어디서 오셨나? 자, 유럽입니다, 유럽. 자, 땅 한가운데 있는 바다, 우리 무슨 바다라 부른다고? 땅 한가운데 있는 바다. 자, 지마 뭐라고 한다고? 지중해라 불러요. 최진. 잘 듣고 있어요, 지금. 졸면 안 돼. 자,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최진. 그러면 안 돼요. 자, 지중해 근처에 여러 나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순서대로 먼저 합시다. 자, 이런 나라 있었죠? 자, 우리 맨 왼쪽에 있는 나라. 돼지가 살고 있어요, 돼지. 무슨 나라? 포르투갈. 그래, 여기 뻘먹었지? 그래, 3나라 필리핀한테 있었지? 여기 뭐라고 한다고? 포르투갈. 그 다음에 I로 시작하는 나라. 자, 장어같이 생긴 나라가 있지? 이탈리아.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발칸반도에 G로 시작한 나라가 있어요. G. 그리스. 그 다음에 S로 시작한 나라. 스페인.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지중해는 PIGS, 피그스, 뭐가 살고 있다고? 돼지가 살고 있다고, 돼지들이. 알겠습니까? 네.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은 사실은 지중해만 이렇게 있고, 굉장히 여름에 건조하고, 비가 안 오고,
여기는 올리브, 포도, 오렌지 이런 걸 재배하는 그런 지방들이에요. 알겠죠? 자, 이 유럽을 경계로 하는 좀 더 중요한 산맥이 하나 있는데, 자, 스페인 쪽하고 이탈리아 쪽에 있는 산맥이 뭐라 그러지? 무슨 푸스 산맥? 알프스 산맥. 아이고,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물론 스페인 쪽에는 알프스 산맥도 있지만 사실 피레네 산맥이 하나 더 있어요. 피레네 산맥까지. 자, 어쨌든 간에, anyway. 자, 알프스 산맥을 경계로 날던 유럽이 또 문화가 달라지는데요. 자, 알프스 산맥 북쪽에 있는 나라, 무슨 프랑스가 있지? 프랑스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나라는 독일이 있습니다. 주민 알겠죠? 네. 물론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헝가리, 이 사이에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스위스. 혹시 스위스 처음 들어봅니까? 네. 아, 그렇군요. 굉장히 그 금융의 나라, 유명한 나라 하나 있어요. 전 세계에 돈이 다 여기서 다 모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셜록 홈즈라는 영화의 맨 마지막 배경이 나는 나라가 사실 스위스입니다. 큐리히, 비엔나 이런 도시가 근처에 있죠. 자, 오른쪽에 우리 유럽 쪽에 있는 3나라, 우리 무슨 나라가 있지? 영어로 하면 잉글랜드라고 부르지. 뭐라 부릅니까? 영국이 있어요, 영국. 알겠죠? 그 오른쪽에는 우리, 자,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있지요. 여기에 있는 유명한 나라. 자, 옛날에 살았던 민족이 하나 있었지? 우리 롯데월드에 있는 엄청나게 큰 타는 배도 있죠. 무슨 킹? 노르웨이. 그래, 노르웨이는 나라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그 배 이름이기도 하고, 종족 이름이기도 하고, 바이킹이라고 부르죠? 네, 이런 나라도 있었고, 사실은, 노르웨이뿐만이 아니라,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가 사실 더 있어요. 특히 우리도 유명한 나라, 핀란드도 유명하지? 우리나라에 잘 때 껌 씹고 잔다는 무슨 껌인지 압니까? 자일리톨. 여기서 씹는 나라 하시면 핀란드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실 우리가 또 사실 설명 안 했는데요. 원래, 우리 유럽에는 크게 3스라 부릅니다. 자, 스가 몇 개짜리? 3개. 3개짜리. 잘 보세요. 이게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숨은 글씨 찾기. 자, 쌤이 하나 까먹었지만 이쪽에 섬이 하나 또 있어요. 스로 시작하는 세 스가 있습니다. 뭐라고 한다고? 3스라 불러요. 자, 우리 방금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여기 이거 무슨 나라라고, 이거? 영국. 영국이었지? 영국의 첫 번째, 스코틀랜드라는 또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뭐라고 한다고? 스코틀랜드라고 그래요. 잠깐만. 영국에 스코틀랜드가 있다고? 영국도 나라 이름이지? 네. 스코틀랜드 쌤, 광업쌤 뭐라 말했지? 지역 이름 아니면 나라 이름? 지역. 응? 나라 이름. 잠깐만. 왜 한 나라에 나라 2개가 있지? 이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영국은 잉글랜드 나라 하나가 아닙니다. 원래는 UK라고 하는데 유나이티드 킹덤이라 그래서 영국은 총 원래 대영이라고 해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총 4나라가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판에서 우리가 잉글랜드 하면 영국을 떠올리지만 런던을 떠올리지만 원래는 영국도 원래 여러 나라 쪼개져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뭐라고 한다고? 스코틀랜드. 이게 엄청 우리 유명한 술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처음 들어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스카치 위스키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모르죠? 좀이나 네. 위스키. 또 우리 옛날에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 우리 스카치 캔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슨 사탕 시키면 뭔지 압니까? 스카치 캔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닐라 맛도 있고 바나나 맛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탕 그려져 있는 거. 거기 커버에 보면은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 굉장히 복장이 이렇게 커버가 나와 있는데 스코틀랜드 사람들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다닙니다. 그게 전통 복장이래요. 남자들이 입고 다니는 치마 하나 유명한 거 있어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있는 것은 방금 설명했던 거. 우리 노르웨이가 있는 우리 반도 무슨 칸디나비아 반도? 칸디나비아 반도. 자, 영어로 적어드릴게요. 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사실 하나 쓰가 더 있습니다. 여기, 자,
아시아 맨 끝에 있는 엄청 길다란 나라가 있었지. 유럽이기도 하고 아시아이기도 한 엄청 큰,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무슨 나라가 있지? 러시아. 러시아가 있죠? 러시아 위에 당연히 우리 날씨가 어떻겠어? 덥겠어, 춥겠어? 춥겠죠? 러시아 바로 위에 올라가면 바로 북극해가 나타나는데, 바로 북극해 안에 있는 섬 하나가 있어요. 스발바르 섬. 스발바르 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 한다고? 스발바르라고 해서 우리가 삼수가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당연히 온도가 굉장히 추워요. 거의 빙설기후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1년 내내 눈이 덮여있고 얼음이 쌓이는 나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몇 개 하나만 더 저 추가해드릴게요. 우리 또 마침 300개 남았으니까.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우리 지중해, 유럽에 있는 산맥, 우리 유명한 산맥 뭐가 있다고요? 알프스 산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 유명한, 전 세계의 가장 큰 유명한 산맥. 무슬라 마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줍니다? 히말라야 산맥. 자, 그 다음 우리 하나만 더 하자면요. 사막 하나 더 할게요, 사막. 아프리카에 있는 전 세계 가장 큰 사막이 하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뭐라고 한다고 줍니다? 사라 사막. 이름 처음 들어봅니까? 네. 뭐 처음 물어봐. 우리 6학년 때 한번 나왔습니다, 이거. 기억날 거야, 아마. 자, 사라 사막 우리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혹시 알지 모르겠네. 김은서! 일로 오세요. 혹시, 김은서는 우리 카라 중에서 이미 가장 우리 요즘에 일본인 중에 가장 사랑받게 받고 있는 유명한 가수가 하나 있죠? 누굴까요? 구하라? 네, 구하라! 자, 이름이 하라예요, 하라. 하라가 사, 무슨 사? 죽을 사. 구하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막 이름 뭐라고 한다고? 하라 사막이라고 합니다. 자, 전 세계 우리, 우리, 선생님 뭐라 말했죠? 카라. 전 세계 카라 트렌드 선생님 완전 욕하겠죠? 그게 아닙니다. 자, 구하라가 죽은 사막 뭐라고 합니까? 사하라 사막이라 불러요. 알았죠? 이름만 이렇게 공부하세요. 알았죠? 사하라 사막.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 미국에 하나 중요하다고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선배 길게 쫙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자, 우리 바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바위. rock이라 불러요. 바위. 그래서 바위가 맞는 rocky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 있는 산맥 우리가 rocky 산맥. 우리말로 굳이 쓰면 로키 산맥이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줍니다. 네.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산맥은 우리가 유식한 말로 안데스 산맥이라 부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줍니다? 아니. 처음 들어보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나왔구만. 나왔네. 네, 나왔어요. 이 도산맥이 아메리카 인의 가장 중요한 산맥 중 하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우리 주민은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 더 할게요. 이제 일백스 마지막을 통해서 혹시 오늘 이제 2014년 1월 2일이죠? 네. 이번 2014년 1월 2일을 가장 빨리 맞이한 나라는 이 중에 어느 나라였을까? 혹시 뉴스 안 봤습니까? 우리 재하예전 타종 행사 있잖아요, 12시에. 네. 이때 이미 2013년 1월 1일에 먼저 맞은 나라 먼저 있었어. 아니,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새해를 맞은 나라 있을 거라고. 어딜까요? 여기서. 중국? 아니에요. 중국 우리나라 한시간 느려요. 우리나라가 타종 칠 때 중국은 11시였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12시 쳤을 때 유럽은 그 당시에 아직 저녁도 안 됐어. 일본 우리가 똑같이 12시 멈췄습니다. 캐나다? 우리가 1월 1일, 종치도 있었지? 이때 미국은, 캐나다는 그때 이제 겨우 아침이에요. 잘 안 바꾼 뉴스 안 봤구나? 뉴질랜드. 여기가 전 세계 가장 먼저 새해를 맞이한 나라예요. 알겠습니까? 보통 우리 뉴질랜드에 우리 마오리족이라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 원주민들 항상 맨날 나오잖아. 이렇게 우가우가 하면서. 우가우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었던 이 새해를 맞이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 줍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뉴질랜드, 영국, 미국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까? 지구는 어때? 둥글지? 네. 그래가지고 태양을 이렇게 동자하면서 이렇게 돌잖아.
네. 그런 과정에서 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태양빛으로 이렇게 태양빛을 받는 쪽은 낮이고 태양빛 안 받는 쪽은 다 밤일 거 아니에요. 네. 빛이 없으니까 이런 개념을 통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이 일본 쪽이 뉴질랜드 쪽 호주 쪽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먼저 가장 빨리 한 건데 시간이 지나가는 거고 이렇게 네 이쪽이 뒤로 갈수록 시간이 느려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남으면 우리가 그 다양한 위치 표현을 좀 배우고 공부하겠는데요. 아이고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봅시다. 자 우리 문제집 잠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집의 12쪽입니다. 자, 내가 사는 세계의 다양한 위치 표현. 주민아, 자, 단원 이름이 뭐라고? 다양한 위치표.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회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단원 제목이에요. 단원 제목을 보자면 대략 뭘 공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민아, 위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주민아, 위치. 주민아, 위치. 뭔 말이야, 주민아? 위치. 처음 들어봐? 아니요. 아니죠. 자, 위치. 주민아, 너가 지금 있는 위치는 어디에 있어? 학원이요. 다시 학원이야? 또? 이 동네를 우리 위치라고 말할 수 있지. 네. 이 동네 뭐라 부르는데? 구루 중앙. 어? 여기 동네 이름 구로중학교야? 아니요. 여기 무슨 동네야? 구사도. 구로사동. 또? 무슨 구야? 구루구. 구로구. 여기 무슨 시예요? 서울시. 서울특별시. 여기 무슨 나라야? 대한민국. 대한민국이지. 그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동이라는 너의 그 위치가 지금 너가 있는 위치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치만 위치는 과연 이렇게 딱 지리한 위치만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주민이가 있는 위치의 주변에 누가 있지 지금? 여기에 학원 옆에 우리 이 학원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있는 사회 강의실 옆에는 우리 무슨 강의실이 있지? 영어 강의실이 있지. 자, 만약에 영어 강의실 없어. 여기는 과연 사회 강의실 말할 수 있을까? 아니. 말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여기를 사용하다 달리 바뀔 수 있으니까. 영어 강의실이 있고, 뒤쪽에 교무실이 있고, 복도가 있고,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 사회 강의실이 따로 또 있는 거지요.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로사동이라는 것과 한솔학원이라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단어들일 수 있어. 그치? 이게 단순히 구로구, 서울특별시라는 거랑 관련이 없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네. 또 있어요. 자, 이 동네는, 여기는, 준민아, 정확히 구로사동 몇 번지에 있습니까? 141번지라는 번지 수가 있지. 네. 이런 식으로 우리 동네, 구로 몇 동? 구로 4동. 이런 지리와 함께 우리 동네를 뭐로 표현할 수 있어?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더 자세히 말하자면은, 물론, 구로 4동이 사실 행정명칭이긴 하겠지만은, 혹시, 우리 북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 북이? 아니. 남위, 동경, 서경. 처음 들어봅니까? 다시 바꿔줄게. 이거 우리가 위선이라고 부르는 걸 나중에 경선이라고 부를 거야. 이거 들어봤어? 위도, 들어봤어요. 경도. 맞아. 자, 위도. 이게 바로 정말 말 그대로 북쪽과 남쪽을 경계하는 우리 기준으로 위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도의 빵! 정가운데를 뭐라 부를까? 이건 가로선이거든요? 위도영, 남위영, 북위영. 어디 말하는 걸까? 지구의 가장 중심에 있는데. 무슨 선? 제일 더운 데가 있겠죠. 어디? 적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추운데. 여기 북위 90도. 어디? 북극. 자, 그 다음에 남위 90도. 가장 또 추운데 어디? 남극. 이렇게 우리가, 자, 북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소위 말하는 남이라는 것은 결국 위선을 저렇게 말을 하는 건데, 이렇게 가로선이 그어지는 게 바로 우리가 위선이라 불러요. 이쪽에서 우리나라는 어디냐면은 0에서 9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등분 한다고 지구를? 총 몇 등분 하는 걸까, 준민아? 북쪽으로 90, 남쪽으로 90. 총 몇 등분? 180등분이겠지, 준민아? 그래서 180등분 중에서 우리나라는 북쪽 위에 38도 근처에 있다고 일단 말할 수 있어요. 우리 38선이라는 단어 들은 적 있지? 네. 역사 시간에 같은 단어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나온 거?
그냥 우리나라 35에서 40도 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경선은 뭔지 알아요? 경선? 이거는 지구를 세로로 자르는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세로로 자른 거. 그래서 어떤 개념이에요, 이거는?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거 기억납니까? 1월 2일 날, 2013년 1월 1일, 가장 새를 맞은 나라가 무슨 나라였다고? 뉴질랜드였어. 가장 전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새를 맞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멕시코 쪽이고. 알겠지? 자, 무슨 소리야? 이거는 소위 말해서 왜 지구는 뭐하기 때문에?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둥근 선을 나누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이걸 우리가 경선, 같은 말로 경도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경도는 어떻게 나누냐면 이게 아까 우리가 북위는 총 아까 지구 몇 등분 했었다고 지구를? 180도 했었지? 경도는 이제 위도와 다르게 그냥 가운데가 있어요. 여기가 동경빵, 서경빵, 그리고 반대도 있겠지. 여기가 동경 180, 서경 180. 그래서 당연히 동쪽으로 가면 우리 무슨 경이 될까? 당연히 동경이 되겠죠. 네. 영도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하면 당연히 서경이 되겠지. 이렇게 180등분을 하는 겁니다. 총 몇 등분 하는 걸까 그러면 줍니다. 이거는 모두 합치면 360등분을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전 세계의 지구를 이렇게 나눈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략 어디 쪽에 있다고 보시냐면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 동경 135도 쪽에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동경 180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시간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고 반대로 서경 쪽으로 갈수록 점점 시간이 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북동경 135도 전 세계로 치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동경 빵에 있는 나라가 영국.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9시간 빠른 거예요. 알았죠? 이런 개념입니다. 자, 줍니다. 우리 잠깐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쪽 정리하겠습니다. 자, 넓은 지역의 위치표현으로 사실 우리 세 가지가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자, 내용 줍니다. 내용을 먼저 읽어보세요. 첫 번째, 우리 무슨 위치라고 불러있다고? 지리적 위치. 두 번째, 무슨 위치? 무슨 위치? 제목 큰 제목 보세요. 수리적 위치. 세 번째 위치, 우리 무슨 위치라고 부른다고? 관계적 위치. 관계적 위치라고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리적 위치, 수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 총 세 가지 위치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답을 보세요.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디다 말할 수 있다? 세 가지가 이렇게 표가 나와 있지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어디, 수리적으로 어디, 관계적으로 어디도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12쪽에 있는 밑에 있는 우리 B 적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좁은 지역의 위치편을 먼저 우리가 수업을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A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지리적 위치와 수리적 위치 거기에 위치 선생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펜 들어주세요. 파란색, 빨간색 펜. 자, 좁은 지역의 위치 표현. 우리 집을 어떻게 사용하고 표현하고 있을지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자, 랜드마크에 활용한 나라에 닿혀있을 겁니다. 랜드마크. 자, 랜드마크 여기 영어만 적혀있는 우리 영어를 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쓰세요. 영어로 파란색으로 필기합니다. 랜드마크라는 단어. 랜드마크. 필기해주세요. L-A-N-D-M-A-R-K. 이거 K예요. 최신. 알겠습니까? 사실 이게 원래 우리 요코하마라는 일본의 도시에 가면 우리가 랜드마크라는 하는 또 빌딩 하는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쌤이는 다녀온 적 있었죠. 요코하마의 사실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랜드마크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이게 영어를 이렇게 해석해놨는데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다른 지역과 구별된 지역이나 시설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파란색 밑줄.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이나 시설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줍니다? 랜드마크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할게요. 자, 어떤 지역을 뭐 한다고 줍니다. 저 중요한 단어 무슨 표? 파란색 동그라미 대표 또는 다른 지역과 뭐 할 수 있는 거? 동그라미 구별단어 동그라미. 자,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다른 지역을 구별하는 뭘 부른다고? 지역이나 시설물을 부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건축물, 유적지, 구청, 주민센터, 은행, 우체국, 버스터미널,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자, 주민아, 우리 서울을 대표하는 게 우리 뭐가 있을까? 서울의 랜드마크 뭐가 있을까? 우리 남산에 있는 거. 남산타워. 그래, 서울타워가 있지, 남산타워가 있죠. 또 서울 대표할 수 있는 우리 궁궐 뭐가 있을까? 경궁이 있겠지? 또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 또 경기장 뭐가 있을까? 축구 경기장 하면 떠오르는 거.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이게 우리나라의 랜드마크로 알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밑에 보겠습니다. 자, 2번 행정구역의 활용. 자, 여기 나와 있지요? 자, 파란색 동그라미 도로명 주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로 4동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무슨 길의 몇 가 이렇게 우리 표현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알겠죠? 주민집에서 도로명 주소 원래 있어요. 알죠? 저를 안 써서 그렇죠. 자, 각 국가의 행정구역과 도로명을 이용하여 위치를 표현하는 걸 우리가 도로명 주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2번 예시가 나와 있지요? 우리 집 주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동 장미길 7번이라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오른쪽 우리 문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 12번 쪽 보세요. 준민아, 10번 쪽에 우리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보입니까? 아래 부분에. 그거 할게요, 선생님이. 3번에 있는 거. 자, 에펠탑 첫 번째 있는 게 바로 파리에 있는 게 탑이래요. 알았죠? 파리 상징하는 요즘 유명한 송신탑입니다. 두 번째, 오페라 하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라는 도시에 있는 그 유명한 극장이에요. 어디에 있다고 줍니다? 오페라 하우스 무슨 나라에 있다고?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다고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유여신상. 도시 이름이 뉴욕이네. 이거 어디에 있을까요? 유력. 미국에 있어요. 뉴욕 미국에 있습니다, 주민아. 네 번째! 자, 단어 틀렸습니다. 지우세요. 파란색으로 지우세요. 남대문이라는 단어 우리 안 씁니다. 뭐라고 부르지, 주민아? 우리가 숭례문이라고 부르죠? 남대문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남대문이라는 단어는 일본이 지은 단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숭례문. 처음 들어보나요? 아니요. 자, 4번. 무엇은 각 지역의 지리적 위치를 표현하는 상징물로 쓰이기 때문에, 자, 빈칸에 들어간 단어 뭔가요? 주민아, 무슨 단어죠? 랜드마크. 네,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12쪽, 13쪽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준민아? 네. 네, 진아. 자, 잘해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